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리더 31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 나라 국민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내용으로 며칠 전에 발표된 네이처에 게재된 국가별 콜레스테롤의 변화 논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라든 개인이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HDL이 높고 HDL이 높으면 오래 살았는데 그럼 이게 뭐가 먼저일까요? HDL이 높아서 오래 살았는지 아니면 소득이 높아서 HDL이 높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네이처 논문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콜레스테롤의 변화에 대해서 200나라의 데이터를 전체 한 1억 206천만 명 이상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를 38년 동안 분석한 논문입니다. 네이처에 실릴만 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의 평균을 이제 구했는데 이제 총 콜레스테롤을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HDL 더하기 LDL 더하기 중성지방의 나누기 5, 소위 이제 우리가 프라이드발드 공식으로 이렇게 구하는데 HDL과 non HDL 콜레스테롤로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평균을 숫자로 구해 보니까 한 총 콜레스테롤이 4.6 나노몰 정도 여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HDL이 1.3 나노몰, non HDL이 3.3 나노몰 이렇게 나온다. 왜 나노몰 per 리터로 표시했는지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밀리그램 per 데시리터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8.61을 곱하면 여자의 이제 전 세계 평균은 177mg per 데시리터가 총 콜레스테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L은 50, 그 다음에 non HDL은 127이 이제 정상입니다. 이 평균입니다. 남자는 169가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그 중에 HDL은 42, 그 다음에 이제 non HDL은 127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 non HDL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HDL이 여자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낮습니다. 그죠? 한 10 정도 낮죠. 이게 이제 대부분 모든 나라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가 좀 더 오래 삽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한 7년 정도 더 오래 살죠. 그게 저는 이 여자의 HDL이 더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중요한 데이터는 1980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이렇게 유럽이나 서양 사회의 non HDL은 높았는데 2018년이 되면서 낮아졌고 아시아는 80년대에는 non HDL이 낮았는데 오히려 이제 2018년에 이렇게 이제 높아졌다 아시아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의 non HDL은 지난 40년 동안 낮아졌는데 오히려 아시아는 높아졌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그러면 왜 높아졌을까? 바로 이런 서양식 식사 문화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양 사회가 이런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았는데 이제 아시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제 동양이 더 위험하다. 이제 그러한 이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논문을 수행한 연구기관이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인데요. 여기서 나온 논문 이제 보도 자료나 혹은 다른 기사나 혹은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양인에서 늘었다는 것에 이제 많은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란 non HDL인데 HDL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LDL, VLDL, 칼로마이크론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합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 HDL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콜레스테롤은 크게 HDL과 혹은 이제 non HDL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HDL이 아닌 HDL은 굿 콜레스테롤이고요. 이제 LDL, VLDL, 칼로마이크로는 이제 배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식사 후에 2시간 안에 칼로마이크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소멸하고요. 없어지고 이제 중성지방을 이제 쫙 이제 흡수할 때만 이런 칼로마이크론이나 VLDL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면 거의 LDL이 이제 대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식후 2시간이 지나면 LDL과 HDL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 칼로마이크론과 VLDL과 또 IDL이라는 게 있습니다. VLDL과 LDL의 중간점 되는 거죠. 이것들을 다 합했을 때 이 non-HDL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 non-HDL도 역시 LDL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on-HDL을 말하는 것이 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라는 것이 이 네이처 논문의 이제 또 다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분야가 연구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뭔가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LDL과 HDL만 딱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제 LDL과 HDL을 우리가 HDL과 non-HDL로 구분해서 하면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HDL은 좋은 거, non-HDL은 나쁜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 이제 그 보조 데이터들이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연구진이 이제 그 축적한 데이터를 이렇게 그 HDL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HDL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잘 표현을 했죠. 2018년도 남자의 경우입니다. 그죠? 이 파란색이 진할수록 이렇게 그 HDL이 높은 거죠. 그죠? 근데 일본이 가장 높고요. 뭐 중국은 낮고, 빨간색이 강할수록 이제 낮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요런 그 파푸아 뉴기니 같은 나라가 낮습니다. 그죠? 베트남도 낮고, 그리고 인도도 낮죠. 그죠? 그래서 요런 좀 뭔가 나라별로 차이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18년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본이 가장 여자의 HDL 콜레스테롤이 높고, 파푸아뉴기니 낮고, 인도 낮고, 중국은 그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약간 높은 편이죠. 뭐 그래도 녹색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 나라에 어떤 따라 다른데 뭔가 공통점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HDL이 높으면 뭔가 그 나라는 선진국화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경제력이 높다는 겁니다. 이때 경제력이란 그냥 국가의 총생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GDP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구매력,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의 구매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뭐죠, 그 나라의 생활 수준 혹은 소득과 연관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GN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NI하고 이 HDL의 숫자하고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44,000달러 정도의 HDL이 70mg/dL 이상이고 기대 수명이 89.7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본이 잘 살고 HDL 높고 오래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4만 불 정도 됩니다. 아주 생각보다 높죠. 그죠? GNI가 높습니다. 그리고 HDL이 남녀 평균에서 58. 그 다음에 기대 수명 남녀 평균에서 83세입니다. 한 두 번째쯤 가죠. 그죠? 이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그죠? 그리고 중국이 그 다음쯤 되는데, 이제 그 18,000 정도의 달러 정도의 GNI에 50mg/dl에 76.4세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몇몇 주요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빨간색이 진한 나라들은 GNI가 낮고요. 이렇게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에 7,6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HDL이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 기대 수명이 69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낮은데 4,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고요. HDL이 38 정도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62세입니다. 그죠? 똑같은 섬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파푸아 뉴기니를 비교해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12,000달러 정도 되고요. 파푸아 뉴기니가 4,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GNI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런데 HDL은 인도네시아가 50mg/dL, 파푸아 뉴기니가 38mg/dL고요. 기대 수명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HDL이 높을수록 더 그 나라의 어떤 선진국화 혹은 민주화, 그 다음에 구매력이 높다. 그러니까 각 국민들,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기대 수명이 많아서 길어서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이처 논문의 내용과 똑같은 결과를 작년에 이미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17년도에 거주했던 한국인 5,535명의 그 HDL과 소득의 상관성을 분석했을 때 여기 논문처럼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HDL이 낮으면 일단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HDL이 높아지면 이제 소득이 높아지겠죠.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HDL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여자의 HDL 감소가 50대 이후에 남자보다 더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소득은 더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HDL이 낮아질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구 소득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HDL이 아주 유사한 그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헬스조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특히 50대부터 HDL이 급감하니까 또 소득도 줄어드니까 치매와 혈관의 건강이 이제 위험하다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자는 47, 여자는 54로 우리 아까 네이처 논문에서 본 것보다 높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사는 나라이니까요. 이렇게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HDL을 40부터 이렇게 5단계로 70까지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연령대를 보니까 낮을수록 연령이 증가하고 이제 높을수록 연령이 증가하는 거, 젊을 때 HDL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남녀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었고요. 소득을 1, 2, 3, 4, 5분위로 나누었습니다. 1분위가 제일 가난하고 5분위가 이제 가장 이제 소득이 높죠. 그랬을 때 연령은 가장 소득이 낮은 쪽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HDL은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HDL을 Y축에 놨을 때 여자는 아주 선명하게 급격한 이제 증가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분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이제 5분위 가서 포화 상태에 이르고 남자도 역시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좀 완만하죠. 그리고 이제 역시 4분위, 5분위에서 포화 상태를 이룹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다 이제 소득과 HDL은 이제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DL을 X축에 놓고 소득을 Y축에 놨을 때 여자는 역시 선명한 정비례 관계를, 증가 관계를 보여주는데, 남자는 이제 3분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약간 더 감소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이 HDL과 소득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여자는 선명하게 HDL과 소득이 정비례하는데 남자는 꼭 그렇지 않을까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만 매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연령대별로 감소하는 게 다릅니다. 남자는 20대에서 가장 높죠. 물론 여자도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남자든 여자든 HDL이 제일 높은 나이대는 20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건강하고 제일 이제 예쁘죠.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늙어가면서 HDL이 감소합니다. 그죠? 그런데 남자는 HDL이 감소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굉장히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아주 감소해서 80대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가 아직은 조금 높죠. 그런데 이제 이 치매 환자의 발병률을 비교해 보면요. 50대까지는 남자가 조금 더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60대부터 이제 여자가 추월하기 시작해서 70대 되면은 완전히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80대가 되면 남자보다 3배 이상의 많은 치매 환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HDL의 감소폭은 3배 이상이 더 컸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HDL이 오래 사는데도 중요하지만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다 HDL을 올려야 되겠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HDL을 올리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이처 논문이나 제 논문에서 나라든 개인이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HDL이 높다. 그죠? 그리고 HDL이 높으면 오래 산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HDL이 높아서 잘 살게 됐나? HDL이 높아서 오래 살게 됐나? 아니면 반대로 잘 살기 때문에 HDL이 높아졌나? 오래 살아서 HDL이 증가해 높아졌나? 그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리뷰어들이 저한테 이제 논문 심사 때 이런 질문을 했고 제가 한 대답은 이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운동할 수 있는 여유 혹은 또 뭔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또 뭐죠? 소득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런 좋은 식품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HDL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HDL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 해야죠. 그리고 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그런 거를 먹어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피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죠.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과당 이걸 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왜 유럽은 낮아졌을까요? 바로 이제 이런 뭐죠? 그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를 이제 좀 더 멀리하고 좋은 식품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아시아에선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non HDL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네이처 논문의 이제 주된 결과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든 개인이든 소득이 높으면 HDL이 높고 HDL이 높으면 오래 산다. 일단 HDL을 올려보자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